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면서 바깥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제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7% 하락한 2,67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8% 하락한 86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침서부터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그래도 버티는 듯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밀리는 상황이네요. 어제 미국 선물이 플러스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선물도 계속 강세를 보여줘서 야, 이거는 이제 한 며칠 빠졌으니까 그래도 반등을 양봉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니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상승하는 걸 보고 오늘은 확인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올라가긴커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실망으로 해갖고 다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전략은 그냥 관망이에요. 함부로 지금은 주식을 살 때는 아닙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충격은 내일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은 지수 차트를 보면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 전저점 자리 2665를 일단은 버티고 있어서 손절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에서 여기 얘기 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손절하기엔 애매해요. 손절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한데 2665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요거 깨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밑으로 2600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은 밑으로 하방이 크게 열립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애매한 게 이게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미국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아직 13,000 안 깨졌거든요. 여기가 깨져야 우리나라 시장도 밑에 2,600이 깨지고 밑으로 하방으로 확 하고 밑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뭔가 하락폭이 열리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애매해요. 물론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에 있어서 깨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깨졌다가 급반등으로 올라와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뉴스가 전쟁 고조, 뭐 전쟁 위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그래도 만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또 다시 뭐 이렇게 좋아졌다가 그러다 또 전쟁 고조 이게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주면은 오늘 이렇게 들어줬으면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깔끔하게 그냥 오늘 종목들 더 사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아주 애매하게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약세로 오늘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래서 해외 시장 눈치만 보다가 2665 깨지나 안 깨지나 계속 그 흐름으로 만들어지면서 갈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여기 다우존스도 33,000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제 거의 뭐 여기까지 밀어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깨져서 밀어 훅 하고 떨어지든가 깨지는 척을 하고 들어 올리든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그래서 오늘 밤에는 반드시 미국 시장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만약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2665가 안 깨지면 뭐 내일 깨지겠죠. 그리고 2600도 안심하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저 미국 시장이 저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와 그저께는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측 매수를 얘기를 했던 건데 안 지지되면 지지가 안 되면 예측 매수했던 부분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 지금 뭐 녹록치 않다.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수급 상황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꼬여 있거나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막 엄청나게 매도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건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오늘은 그냥 관망 흐름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제 좀 흔들렸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또 조여주는데 그것도 뭐 다 급등하면서 가는 거는 아니고 몇몇 일부 종목들만 어제 움직였던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대성에너지, 뭐 GSE, 뭐 요런 애들 위주로 좀 강세를 좀 주는데 저쪽 애들이 좀 흔들려야 되는데 만약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면은 또 낙폭과대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주면서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그렇게 깔끔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를 않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무턱대고 막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손절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서 내일 혹시나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손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다 매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무조건 매수만 하는 게 매매 전략이 아니에요. 매도도 매매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매수 플러스 매매 이거의 합성어를 줄인 단어가 매매이기 때문에 매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2665가 깨지면은 빠른 손절 2600이 깨지면 조금 늦은 손절이긴 하지만 손절 고민도 좀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는 소식, 네, 3번 연속 인상을 피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동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시장은 코스피 2655포인트 저점 지지하면서 해외 시장 눈치만 보는 국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관망 흐름, 손절도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모두 성공했죠. 랩주노믹스가 11.7%, 엑세스바이오 6.1% 성공했고요. 바이오스마트 4.4% 달성했습니다. 네페스와 나노안틱도 모두 성공 딱지 붙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6.3%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바이오스마트가 매수가 미도를 했고요. 사막 콘덴서는 파란불 켜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SD 바이오 센서 마찬가지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요.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방역을 계속 풀면서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단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바닥 부분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좀 노리는 매매 전략으로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고 안 움직일 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테마주들이 움직일 거냐.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쪽으로 다 움직이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관련주들, 뭐 최근에 해운주라든지 어제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엮여서 움직였던 건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계속 17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가 어제는 99명, 오늘도 80명 후반대 80 중반대 84명이가 나왔을 거예요. 오늘도 사망자가. 그래서 사망자가 이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서 오늘 갖고 나왔는데 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보면은 외국계 매수 창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뭐 SD 바이오센서, 일동자, 휴마시스, 녹십자, MS 이쪽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쪽 관련주들의 거래량들도 그동안에 좀 있었고, 근데 오늘 외국계 창구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엑세스바이오, 바이오스마트, 나노엔텍, 랩지노믹스도 보면은 마찬가지 외국계 창구가 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상하게 외국계 창구들이 매수 들어오는 게 많이 보여서 낙폭과대에 있었던 진단키트 관련주, SD바이오센서 가격 전략 이따가 드릴 때 싸게 잘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는 사막 콘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처럼 빨갛빨갛해가지고 괜찮게 올라가고 있었죠. 자, 사막 콘덴서. 자, 차트를 보면 낙폭과대 종목이고요. 자, 차트를 보니까 뭐 올라간 게 없으니까 빠지는 것도 크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만 올라왔었으면은 벌써 위쪽 방향으로 틀었을 텐데 미국 시장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떨어지면서 뭐 다 이런 식이죠. 뭐 다 지금 뭐 1%, 2% 정도는 다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강세를 보이는 쪽은 진단키트 쪽에 뭐 녹십자 MS라든지 뭐 메디아나 뭐 음압병동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소포화도 뭐 측정기라든지 뭐 이런 쪽들, 요런 이제 진단키트 내지는 재택치료 관련주 쪽 몇 애들 강한 거랑 그다음에 제일 강한 쪽은 에너지 관련주, 가스 관련주 이쪽 애들인데, 그거 외에서는 뭐 일부 엔터테인먼트도 강한 쪽이 있긴 있네요. 근데 대부분은 걔네들 빼고는 지금 모조리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시장과 쌍둥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유럽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어제 고점 라인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어제 고가가 57,200원. 그래서 어제 장중에 한 0.9%까지는 수익이 났다가 다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고요. 이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그리고 많이 고점에서 빠져야 되는 종목이니까 시장이 2,600이 깨지지 않으면, 2,600 깨지면 뭐 얘도 깨지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다 깨져요. 얘도 빠집니다. 얘도 빠지지만 시장이 2,600, 일단은 장중에서 2,665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는 되더라. 보유는 되는데 시장이 문제예요.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이 정상적인 종목들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되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SD 바이오센서. 자,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 스마트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싸게 사셔야 되는데 매수 가격은 54,0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54,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오면 사시고 안 내려오면은 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굳이 지금 시장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장도 지금 좋은 것도 아닌데 미국 시장 오늘 깨지면은 종목들이 또 떨어질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테마주들이 움직일 텐데 진단키트가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뽑아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 외국계 창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JP 모간하고 밑에 가면은 다른 또 외국계 창구가 합쳐가지고 오늘 10만 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일동제약인가? 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녹십자, MS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 요것도 지금 6만 주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도 오늘 오랜만에 외국계 창구가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얘도 외국계 창구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외국계 창구가 좀 들어오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눈에 좀 들어와서 그래서 SD 바이오센서도 오랜만에 뭐 10만 주 정도 아침서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SD 바이오센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바이오스마트도 이게 진단키트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으면 튀어오르기 마련인데, 튀어오를 때는 항상 뉴스를 끼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LNG 가스 관련주였다. 그러면 벌써 상한가 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저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 테마가 진단키트 쪽으로 이게 이슈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외국계 그 매집하는 애들이 외국 세력들이 지금 바이오 센서를 SD 바이오 센서를 얘네들을 지금 오늘 거래를 지금 거래가 이미 벌써 어제 거래량은 상회할랑 말랑 하거든요. 어제 거래량이 106만 주였는데 벌써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100만 주를 실었죠. 그러니까 거래량들이 지금 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거래가 실려가지고 윗방향으로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뭐 나노엔텍이라든지 바이오 스마트라든지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다른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쫓아갈 필요는 없이 얘가 움직이면 다른 게 움직이니까 최근에 만약에 그쪽으로 공략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얘가 차라리 올라가는 게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좋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가 얘가 아마 그걸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애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진단키트 쪽에 이제 일동제약도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리고 녹십자 MS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MS 차트가 아직도 강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여기서 흔들리고는 있어도 이렇게 뻗어준다 그러면은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종목들의 그 대장들이 꺾이는 모습은 아니니까 이쪽을 기대하고 일단 보유하시는 쪽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내지는 오늘은 5,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SD 바이오 센서도 저점 매수 공략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 점검과 함께 오늘의 표육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종목 SD 바이오 센서 만나고 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쫓아가지 말자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5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엑세스바이오 19,400원에 20%입니다. 얼마요? 19,400원입니다. 19,400원에 비중은 예. 20%? 예. 엑세스바이오 지난번에 한번 19,000원대 왔을 때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으시지? 그때 처음에 그 말씀하시고 그때 사고 그다음에 18,000원대에 사고요. 그 밑에는 못 샀어요. 이거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왔다 밀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전에 좀 싸게 산 사람들은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수익에서 팔았겠지만 지금 거기서 털질 못하고 이게 19,000원 넘게 19,500원인가 700원인가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좀 비중을 좀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밀렸으니까 보유하시고 있다가 아직 진단키트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고 물론 실적 발표 최근에 하긴 했는데 내년에 대한 또 실적 기대감이 또 진단키트는 또 있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발표하는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인 거고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10,000명대가 기록을 하면서 막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게 올 설날,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해서 2월 달 요때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진단키트들이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1분기 실적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아마 4월, 5월, 6월 그쯤에서 아마 슬슬 얘기들이 잠정 실적이라든지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튀어오르면 거기서 다시 질문 주세요. 19,000원대에서.
매수가 정도는 올 수 있을까요? 자, 진단키트 이슈가 죽었나요? 안 팔리지 않죠? 정부에서 죽기만 완화한다라 하는데요. 그러지만 계속 팔리고 있죠. 계속 팔리고 있어요. 약국 예, 가서 한번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건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져 서 있잖아요. 다들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 다 해놓고 나서 양성이 떠가지고 보건소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진단 키트 이슈는 계속 지금 어쨌든 간에 팔리고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검사도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감기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약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진단 키트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이슈는 완전히 끝나는 게 맞는데 지금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는 계속 팔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슈는 아직 살아 있고 지금 17만 명대에서 뭐 조만간에 20만 명, 뭐 30만 명 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정부 발표에 맞춰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주가가 아직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장기 투자로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이 나오면은 잘 빠져나오는 쪽으로 단기 매매입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자, 그러면은 문자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캐리소프트. 자, 매수 가격은 16,000원에 15%. 이거 이전에 많이 올라가갖고 그 후유증이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전저점이 깨져서 계속 밀릴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계속 밀릴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유고. 16,000원. 이게 항상 주식을 고점에서 사면은 대응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점에 샀으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해 볼까?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손절도. 근데 이거 뭐 12,000원에 샀었어도 24%인데 16,000원이면은 거의 지금 40% 넘게 47% 정도 손실이신데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지 이렇게 만들어질 건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이거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가고 600%나 올라가고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밑으로 더 떨어지면 한 5,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하락에 대해서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이거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매수 가격은 1,727원에 10%.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미국 시장이 13,000이 지지가 돼서 올라오거나 강세를 보여주거나 유럽 시장이 올라왔다면 얘는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9,000원에서 9,500원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됐겠지만 미국 시장이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유럽 시장도 버텼긴 했지만 걔네들은 1시 이전에 우리나라 시간하고 1시 이전에 장이 먼저 미리 마감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유럽 시장은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버티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직 떨어진다는 확증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전저점 자리가 7,500원짜리인데요.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 하시고요. 안 깨진 상태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버티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드시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2,750을 뚫고 2,800 쪽으로 갔을 때나 얘도 9,000원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얘도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고 모든 종목이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보유만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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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현대차 22만 원에 5%예요. 현대차 22만 원에 5%. 예. 자,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시장도 지금 떨어지는 중이고 그래도 버틸랑 말랑 하고 있는데 간드랑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도 시장이 빠지니까 얘도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네. 그냥 보유만 한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와 주기를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지금 비중이 적어서 한 10% 더 사가지고 딱 비중을 그러니까 저기 하면 안 돼. 비중을 더 사는 거는 가능한데요. 만약에 네. 내일서부터 미국 시장이 13,000원이 깨지고 우리나라가 2,665가 깨지고 그러면은 빠른 손절을 해야 돼요. 사자마자 손실 더 난 상태에서 더 잘라야 돼 그냥. 그럴 위험이 있어서 네.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한다는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거를 예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측 매수. 근데 지금 미국 그러면 선물이 그냥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저기 장기로 놔둬야 돼요? 아니요. 저는 장기로 나는 것보다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손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2,600이 무너지면요. 얘는 1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답은 장기 투자도 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600이 깨질지 안 깨질지, 미국 시장이 깨질지 안 깨질지 아직 그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무너질 테니까 다들 현금화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도 애매하고 마찬가지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이 얘기를 이틀 전이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에 했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시장도 그랬거든요.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반등만 나오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잘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할 생각은 마시고 보유만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한 1%는 당연히 올라가다 2% 정도 강세를 주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그럼 돼요. 오늘 내일 미국 시장 보고 결정해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한 2% 정도 강세로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 근데 미국 시장이 1%, 2%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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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수입 지수. 이수 앱지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05원이고요. 네. 30%. 1305원에 몇 프로? 30%. 30%. 뭐 사신 이유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18,000원 때부터 계속 사고 계속. 18,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대 샀던 부분들은 마이너스 뭐 이거는 마이너스 64% 떨어진 거고 지금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1,300원이 된 건데 1,350원이 된 건데 네, 계속 1,305원 매수를 했어요. 네. 됐는데 그래서 하락 트렌드를 겪게 되면은 이게 주식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상승 트렌드 있을 때서는 사다가 물려도 올라가는데 이게 하락 트렌드 있을 때는 바닥을 치기 전까지가 이게 힘들어서 지금 뭐 전저점까지 지금 요만큼까지 내려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여기인데 지금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서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안 이걸 그러면 매도하려면 매도해버리려고요. 매도를 하겠다고요? 아니, 해야 될 시점인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매도를 어떻게 해요? 매도했다가 나중에 뭐 1년 뒤에 10,000원 가면은 괜찮겠어요? 그러면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제 고점에서 사다가 물타기 하다가 이제 아마 거의 이제 물타기가 좀 무서운 시점이 됐을 거예요. 하도 많이 빠지니까. 근데 네. 지금 당장 또 물타기 한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물타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잘 안 움직여요 지금. 그래서 이건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이거는 세력들 마음이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25,000원짜리 종목이 6,500원까지 빠졌으면 73%가 빠졌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10,000원까지는 들어줄 만도 한데 지금 시장이 또 녹록지가 않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고 그럼 버텨야 돼요. 막 정말로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전에 있었던 3,500원 여기가 최저점 자리인데 2년 동안 근데 이전에도 저점 자리가 더 있었나? 거기가 최저점이네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떨어지면 3,500원이고 좀 너무 심하긴 했죠.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10,000원은 다시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말고
네. 나중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올라갈 때가 되든 아니면 장이 좋아져서 올라갈 때가 됐든 그때 사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약주들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당장보다는 한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건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네네네. 그래서 제약주들은 언젠가는 다시 주도주로서 강세를 돌아설 것 같은데 그때에서 추가 매수해서 복수를 해야지 지금 사면은 너무 일찍 사가지고 시대를 못 맞춰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저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기다려야죠. 휴지되진 않죠. 뭐 상장 폐지, 휴지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만 아니면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지금 있는데. 흑자 전환을 이룬 게 있어갖고 상패는 웬만하면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상패는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버티시고 나중에 다시 이게 다시 상승으로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다시 강세로 돌아설 그때쯤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복수를 하시면은 뭐 10,000원이 아니고 뭐 12,000원, 15,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제약주들이 워낙 약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길게 보세요, 길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희가 EPS. 원희가 EPS. 얘도 뭐 시장 특성을 타야죠. 차트는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그려놨는데 왜 못 가느냐? 장이 가야 올라가죠. 그렇죠? 장이 올라가야 가는 거고. 매수 가격은 41,510원. 장만 조금만 이번에 2,800 올라가줬으면 4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가 근처로 갔거나 수익으로 돌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하여튼 시장이 뭐 별로 그렇게 세게 움직이질 않고 뭐 코스피도 지금 계속 여기서 이러다가 이게 저점이 깨지면은 더 출렁거릴 게 뻔하고 지금 버텨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 깨졌으면은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여기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오늘 1%밖에 안 빠지잖아요. 정말로 전쟁 났다라 뭐 이런 이슈로 떨어지면 이게 벌써 10% 이상 떨어졌을 텐데 그것까지는 좀 아니니까 그냥 관망만 하시고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유럽 시장도 반등 나온다.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미국 시장 떨어지면 더 떨어지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또 가면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85,000원의 비중 30%. 이게 시장이 올라왔으면 얘도 올라왔을 텐데 시장이 안 올라갔고 얘도 그냥 멈춰 있네요.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어제 그 상담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온 게 확인되면 추가 매수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망이에요, 얘도. 그냥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예, 예. 호텔 신라.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9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 네. 지금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바닥에서 꽤 올라왔는데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다소 좀 눌릴 수는 있어요, 다시. 예, 예. 근데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흔들려도 91,000원, 10만 원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사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지금 아직은 시장이 버티고 있어서 그러는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뭐 방역 지침이 더 완화가 되든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빠져버리면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수를 급락시키고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호재도 안 먹히고 다 빠질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예. 그때 추가 매수 가격은 혹시 얼마나
내려가면 하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2,600에서 지지를 하는 경우와 2,400에서 지지하는 경우와 2,000이 깨질 경우와 1,500이 깨질 경우와 지수 1,000이 깨질 경우와 이게 다 틀리죠. 네.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수 1,000이 깨지진 않겠죠. 설마. 1,000이 깨지면 말도 안 되는데 만약 지수가 1,000이 깨진다. 그럼 얘는 5,000원에 사야 돼. 5,000원에서. 지금 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섣불리 사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그 리오프닝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막 이게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망자 숫자가 이게 간과할 숫자는 아니거든요. 하루 사망자가 막 99명, 80명. 이게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더뎌질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들릴 때 그때 지수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만 아니더라도 지금 전쟁 사태로 인한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미국에 여러 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닌 이슈로 다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데만 그냥 갖고 계시고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잘 버텨준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잘 버텨준다. 그러면 많이 빠져야 75,000원, 7만 원인데 이게 깨진다 그러면 지수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어쨌든 하지 마시고 정 추가 매수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75,000원서부터 사지는 마시고 물어만 보세요. 75,000원 왔는데 전문가님 지금 사도 되냐고. 아,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수가 너무 안 좋으면 사지 말고 7만 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저는 75,000원이나 7만 원 정도 되면은 한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째려봐야 되는 영역으로는 보입니다. 네. 어쨌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중에 10만 원 이상 갈 수는 있어 보이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셨다가 나중에 수익에서 잘 나오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 뭐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지만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보험주들도 잘 움직이는 것 같네요. 24,800원에 10% 수익이신데 28,0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안 깨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을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거래량이 없죠? 자, 매수 가격 17,500원에 비중 15%. 지수가 2,665가 깨지면 빠른 손절 가능하고요. 물린 게 별로 없으니까. 늦은 손절은 지수 2,600인데 근데 2,60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손실은 더 커져가고 손실만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2,665가 깨지면 그냥 이것도 그냥 일단 현금화를 해놓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가 되는데 뭐 장중에 여기가 깨지거나 그러면 내일 미국 시장이 올라오질 못하고 내일 미국 시장이 또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직 시장은 좀 버티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SD 바이오센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쫓아가지 말고 밀리면 사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3.37% 상승한 55,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운주,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71% 하락하면서 2,67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76% 하락한 86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말 그대로 좋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할 텐데 뭐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안 좋다고 해야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봐봐요. 이게 지금 간드랑간드랑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죠. 이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도 왕창 한번 떨어지겠다라고 지금 시위하는 중입니다.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떨어질게. 나 떨어질 거야. 할 수 있는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는 버틸 거야 라는 모양이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뭔가 좋은 모양이 나올 텐데 이렇게 양봉으로 받쳐주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2,800 이상으로 이렇게 혼자서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전 세계 시장이 주도주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버티고 있는 정도. 근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정도만 나와줘도 뭐가 움직일 수 있느냐? 잡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 항상 시장 자체가 불안하거나 말을 안 듣고 맨날 이렇게 종목들이 흔들리고 정상 종목들 빠지고 그러면은 옆에는 사이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 사이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항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테마주들.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제 제약주였지만 지금은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이제 매매 종목이 그쪽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 쪽인데 이게 변동성이 하도 심해가지고 괜히 따라붙었다가 물릴까봐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뭐 농업 관련주 쪽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마찬가지 동일한 그다음에 해운주들 물류대란 전쟁 나면 물류대란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전쟁이 또 쉽게 나느냐? 어제 기사로 보게 되면은 저는 어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전쟁 이슈보다는 인플레이션 이슈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슈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면 되는 거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사람들이 전쟁 안 나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무뎌지다가 갑자기 또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또 다시 모아지게 되면 그러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대화하기 싫다. 그러면 또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폭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있죠? SK 하이닉스. 얘는 많이 올라가고 좀 빠지는 편이고 오늘 삼성전기, 뭐 LG화학, 어제 LG화학 좀 빠졌었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더 빠져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막 10%씩 빠졌으면은 이거 난리 났구나 그냥. 진짜 전 세계 시장 완전히 하락장으로 그냥 폭락장으로 가는구나. 요 느낌으로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두산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어제에서 강세를 보여줬고 두산중공업 최근에서 강세 보여줬고 오늘도 강하고 아까 현대해상도 강했지만 업종의 대표주에서 뭐 최근에서 HMM도 뭐 여전히 해운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주, 뭐 대우조선해양 어제 강세 주고 빠지지도 않아요. 뭐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현대건설 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빠져도 일부 종목들은 버티고 그러니까 이게 폭락장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종목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대형주도 10%씩 빠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패닉이 되면서 더 빠지고 더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버텨주니까 그냥 보유 정도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도 잠깐 가져갈 건데요. 좀 이따가 봤을 때 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공개 방송하는 도중에 시장이 이탈인 것 같다. 그러면은 대놓고 여러분들 손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저점이 안 깨졌어요. 이게 버틸 거냐, 올라갈 거냐, 얘네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깨지면 깨지는 거고 안 깨지면 반등 주는 거고 이거를 일단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동제약은 근데 잘 가네요. 11% 급등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진단키트도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잘 따라가지를 않네요 오늘. 자 그러면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네, 자 이건 얼마에 사셨을까요? 15,550원. 15,550원.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일단 악재를 이미 다 아시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신 거죠? 네. 그래요. 일단은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은 다시 어느 정도 떨어졌던 부분은 회복을 하면서 반등은 줄 건데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걸요. 이거를 장기 투자하면서 원래 가격대로 회복하려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단기적인 뭐 수익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단기적으로 보고 수익을 좀 챙기려는 부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네. 장기 장기 투자는 또 이게 또 실적이라는 부분이 또 걸림돌이 돼갖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장기 투자는 조금 별로고 한 2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 좀 중기로. 단기는 17,000원에서 18,000원대, 중기로는 한 2만 원대 보시면서 2만 원도 작은 수익은 아닐 거예요. 이게 하도 많이 빠져서 지금에서 2만 원 올라오면 23% 정도, 24% 정도 올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한 3개월, 6개월 봤을 때 네. 장기로 가져가도 될 만한지 뭔가 다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주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는데 쟤네들이 안 팔고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좋은 호재를 쟤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지금은 한 중기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자, 매수 가격은 29,000원에 비중은 10%. 손절 고민 좀 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이것도 27,500원 요 라인이 깨지면은 밑에 25,600원 라인으로 떨어질 게 보이니까 시장이 무너지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깨지거나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빠지면 내일 아침에서 잘 손절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라오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텨주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 한 3만 원 부근에 올라올 때 거기서 비중을 줄이면서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코윈테크 28,300원에 10%. 이것도 애매한데 마찬가지 시장이 무너지면 손절. 지수가 2,665 깨지면 손절이 필요하고요. 미국 시장 빠지면 손절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버텨주면은 지금은 보유가 됩니다. 지금은 보유가 되고 얘 손절 자리 한 26,000원 올라오면은 3만 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만 줬으면 32,000원도 가능할 텐데 지금 그럴 희망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제 미국 시장 떨어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오늘 나스닥 선물 떨어지는 거 보니까 희망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오면 한 3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팔아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상황이고 잘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갖고 일단 조금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손절은 아니니까 보유만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얘뿐만 아니라 심택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빠질 거면은 저런 애들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기가 외국인들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샀길래 얼마나 억울하길래 이걸 올리는지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건 일단 좋은 상황이죠. 19,100원에 사셨는데 비중 20%다. 빠른 대응을 원하면 21,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 보유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많다 생각하면 조금 절반 파시면 되고 그러니까 21,000원 안 깨지면 보유하셔도 되고 깨질 때는 나머지 다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굳이 뭐 올라가고 있는 애 끌어내릴 필요 없죠.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고 일단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봐야 돼요.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 아주 잠깐 가질 텐데 일단은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일단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점검만 조금만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 방송 함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